텐가치히로의 행방불명 물길 속 기차역 장면에 CG 장소인 시모나다역, 그리고 스즈메의 문단 속 열차 장면의 배경지 오즈성까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모티브가 된 장소가 모여있는 일본 마쓰야마 근교 오즈시에 다녀왔어요. 저희도 감성여행 한번 해보겠다고 간 거였는데 계획에 날씨가 없어서 망했어요. 마쓰야마 도착해서 첫 숙소 소개 살짝 하고 둘째 날 당일치기로 다녀온 마쓰야마 근교 소도시 오즈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솔직히 예쁜 인생샷 좀 찍어보려다가 그냥 현실 여행하고 왔거든요. 한 번만 꺼여도 줄줄이 무너지는 그 느낌. 일단 보시죠. 마쓰야마 공항 도착. 수속 완료. 입국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마쓰야마에는 한국인 전용 티켓이 있어서 시내까지 한국인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체감이 크더라고요. 너무 빨리 왔나? 여행 첫날은 체력이 남아있는 것 같아도 공항 내리고 짐 끌고 이동하면은 나 지금 해외다 하면서 엄청 피곤해지잖아요. 근데 무료 셔틀로 시내까지 한 번에 들어가니까 시작부터 동선이 편하더라고요. 첫 숙소는 레프 마쓰야마 시티 스테이션 바이 베셀이에요. 마쓰야마 다녀온 한국인들이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호텔이 있는 마쓰야마시역은 트램 종점이라서 접근성도 좋고 도고온센 쪽이나 시내 쪽이나 트램 타고 쉽게 갈 수 있어서 일정 짜기도 편했어요. 가족여행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숙소에서 쉬는 시간이 확보되느냐거든요. 위치가 애매하면 이동하다가 지쳐서 숙소 와서도 지치고 아이 컨디션도 무너지고 그러면 여행 만족도가 확 떨어져요. 여기는 그런 스트레스가 적어서 가성비 가족 숙소로 많이들 선택하는 느낌이었어요. 우주야, 너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 누가 아이스크림을 2통씩 먹어? 아빠가 근데 더 줬어. 그래? 그리고 이 숙소에는 대욕장이 있는데 일본 여행에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나면 숙소에서 씻고 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진짜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타투가 있으면 대욕장 이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숙소에서 안개미 씨는 대욕장을 못 갔어요. 저랑 팔봉이만 잘 다녔어요. 다녀오세요. 첫날은 사실 우리가 엄청 뭘 한 건 없었어요. 편의점 음식 먹고 대욕장 다녀오고. 제가 나또를 좋아하는데요. 여기 나또 김밥이 있다고 해서 사봤습니다. 솔직히 이건 너무 궁금해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솔직히 이건 너무 궁금해서 한번 먹어봐야 돼. 아니 말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한 건데 그냥 따라 안 하는 게 아니고 삼각김밥보다 더 김이 쌩쌩해 지금. 나는 미식의 나라가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난 이렇게 생각해. 저 한 입 먹어볼게요. 근데 아빠도 이거 싫어해 나. 음. 각자 좋아하는 거 먹읍시다. 오늘 간식은 네네. 그 간식은 뭐죠? 오늘 간식은 뭐죠? 이 사탕입니다. 근데요,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막대 사탕이 아니고요. 손으로 많이 잡을 수 있는 네. 이런 사탕이에요. 그래서 산 거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랑요. 요거는 원래 잠깐만요. 제가 소개해주고 있는데 왜 제 얘기 안 들어주세요? 이 소금이다, 돼지고기랑 원래 돼지고기. 간식은. 첫날 시작 몸무게 66.8이었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끝나고는 몇 킬로가 되었을지.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어요.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게 될지. 둘째 날 아침,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마쓰야마 근교 소도시인 오즈시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오즈시는 에이메현 서쪽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이유 지방의 소교토라고 불릴 정도로 옛 정취가 남아있는 곳이라고 해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히치카와강 유역의 자리에서 자연 풍경이랑 옛 마을 느낌이 섞여있는 도시인데 저희는 자연을 너무 가까이서 체험해버렸어요. 오즈로 가는 방법은 기차로 가는 게 제일 일반적이에요. 오늘은 JR 마쓰야마역에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멀리 근교에 가볼 예정입니다. 날씨가 포항이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포항이랑 진짜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침에 엠생님과 좀 사소한 다툼이 있었지만 해결했습니다. 해결법으로 아빠의 권력 강화 2월 7일 왕권 강화 명 선포했습니다. 배려는 없다. 독재주의를 선포하신 내 말만 들어라. 경상도식으로 서울 아가씨 맞춰주려고 했는데 그냥 경상도 스타일로 나가야 되겠어. 클룩에서 우치코 오즈 타운스케이프 워킹 1일 패스를 구입해서 다녀왔는데요. 편도로 1시간 남짓 걸렸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기차 노선은 배차가 막 촘촘하지가 않아서 시간표를 대충 보면 안 되고 특히 오후로 갈수록 간격이 길어질 때가 있어가지고 당일치기면 더더욱 돌아오는 열차 시간을 확인해두는 게 안전해요. 창밖 풍경도 조용조용하고 여행 온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원래는 기차 갈아타고 시모나다역도 가고 싶었거든요. 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차역이라서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리고 오즈성 앞에 열차가 지나가는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즈메의 문단 속에 나오는 장면 모티브예요. 그거를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욕심내서 소도시 여행을 간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즈를 도착했는데 비가 살짝 옵니다.
일단 맞아도 될 정도라 번화가 쪽으로 걸어갔는데 기차에서 잠든 팔봉이가 깰 생각을 안 하네요. 이게 진짜 부모들 공감인데 아이가 잠들면 식당 들어가기 너무 애매하거든요. 원래는 맛집도 가고 사진도 찍고 여유있게 돌아볼 계획이었는데 일단 팔봉이가 자니까 오즈성부터 다녀오자 해서 오즈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카에 토주성. 에도시대 유학자래. 아휴, 자기가 고생이 많다. 유모차 끌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이런 멋있는 간지나는 성에 그 높은 데서 사는 거 좀 좋았을 것 같아요. 백성들을 보면서. 오즈성은 오즈를 대표하는 성이에요. 일본 백명성에 들어가 있고 지금 있는 천수각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목조로 복원한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장료는 550엔인데 한국인 전용 쿠폰이 있으면 할인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예쁘긴 예쁜데 그냥 멀리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막상 올라가니까 뭐가 없긴 없더라고요. 아니 마스야마 한국인 많다고 그랬는데 이제 많아지는 추세인가? 날씨가 흐려서 더 아쉬웠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즈성은 날씨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 산책하듯이 가면은 만족도가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배가 고팠지만 팔봉이가 안 일어나길래 잠시 쉬면서 데이트하려고 카페에 들어갔어요. 길 가다가 들어간 카페인데 우미토카 모메라는 곳이었거든요. 프루츠 샌드, 딸기 샌드 같은 샌드위치류가 유명하다고 해요. 특히 오즈성하고 바류산장 사이쯤 동선이라 걷다가 간식 사기가 딱 좋아요. 카페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자마자 팔봉이가 깹니다. 진짜 이 타이밍 뭘까요? 우저 손으로 만지지 마. 손으로 만지. 알았어 먹지 마. 케이크만 먹을래. 여기. 맛있어? 아까 맛집 가려고 깨웠을 때는 세상 모르고 자더니 따뜻한 실내에 들어오니까 눈을 번쩍 뜨고 아니 이럴 거면 밥집을 갈걸. 그래서 카페에서의 잠시의 휴식, 평화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잠깐 숨만 쉬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식당이 다 브레이크 타임 걸리고 망해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편의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근처에 회밀리마트랑 세븐일레븐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여행 와서 현지 맛집 투어하고 싶었는데 결국 편의점에서. 근데 또 일본 편의점 음식이 진짜 맛있잖아요. 비가 계속 와가지고 저희는 여행자 쉼터 같은 공간에서 일단 대충 먹었습니다. 대충 먹었다고 말은 하는데 배고플 때 먹으니까 진짜 세상 꿀맛이었어요. 이때 마음속으로 오늘은 이걸로 충분하다 하고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비가 계속 오더라고요. 다 먹고 나서 사실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길래 반센소라는 옛 별장도 들렀어요. 반센소는 예전에 무역업을 하던 마스이 형제가 지은 일본식 별장인데 이게 그냥 이런 이 가옥을 둘러보는 거래. 그냥 앉아있는 감성샷 찍고 그런 데야. 인스타 하는 사람들이. 동남아 목재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전통 가옥인데도 발코니처럼 튀어나온 구조가 있어서 조금 독특한 분위기예요. 아니 근데 이거 되게 무서운데? 와 이거 너무 무섭다. 안 되겠다. 우주는 가지 마. 바로 밑에가 낭떠러지야. 내부 어디에서든 정원이 보이게 설계되어 있어서 조용히 앉아있기 좋은 공간이고요. 인스타에 찾아보니까 많이들 인생샷을 찍는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고즈넉하긴 했는데 실내여도 문이 다 열려있고 개방되어 있어서 좀 추웠어요. 오래 머물기에는 아쉬워서 한 바퀴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이러니까 어딜 가도 오래 머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는데? 다시 온다. 비가 오면 사진도 예쁘게 안 나오고 아이 컨디션도 계속 체크해야 하고 젖은 머리, 젖은 옷, 젖은 유모차, 젖은 신발. 그래서 결국 돌아가자 결단을 했어요. 날씨도 너무 안 좋고 지금 다 뿌옇고 흐려가지고 일단은 기차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진짜 다음 기회로 미뤘어요. 솔직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날씨 좋은 날 오즈시에 가신다면 저 대신 그런 장면들 좀 찍어주세요. 만약에 저기처럼 뚜벅이로 오즈성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기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투어 같은 거 그거 버스 투어 신청하셔가지고 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제 오즈역으로 걸어가서 마스야마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비가 갑자기 우박으로 바뀐 거예요. 진짜 우박이에요. 비가 오는데 너무 무섭다. 아 이거 비가 아니야. 우박이야. 동글동글한 얼음 알갱이가 머리를 막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알죠? 피인 사람들 마법의 문장. 이 또한 추억이다. 힘들 때 웃는 사람 일류. 힘들 때 육류. 야 안다. 아 한 입 물어. 뛰어서 관광 안내소에 도착하고 기차 시간을 확인했어요. 저 물어볼까? 인포에? 인포 저쪽 아까 몇 시에 탈 수 있지? 34분. 30분 남았다. 땡큐. 돈이 꽁꽁꽁, 바이 꽁꽁꽁, 모이 꽁꽁,
에이. 비가 아니 우박이 내려서 다 맞고 가요. 동향차. 포토스팟 하나도 못 갔다. 색칠하게 북이 있어서 잠깐 쉬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따뜻한 실내에서 몸 좀 녹이다가 기차를 타고 다시 마쓰야마로 돌아왔는데요. 마쓰야마역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오즈에서 우박 맞고 돌아오니까 숙소까지 다시 걸어가기에는 너무 춥더라고요. 이거 뭐 멱살 잡고 여행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아니 살면서 우박을 맞아볼 일이 별로 없는데 아니 뛰는데 우박이 뛸수록 더 세게 내리고. 마쓰야마 JR역에서 마쓰야마 C역까지는 그냥 트램을 탔어요. 진짜 살기 위한 선택. 요금은 성인 한 명당 230. 아이는 따로 요금을 받지 않았어요. 잠깐 나 양말 갈아 신어야 돼. 양말 다 젖었어. 숙소에 들어가서 일단 재정비를 하고 저녁 식사하러 근처 카레집인 페코에 갔어요. 식권 자판기에서 주문하는 스타일인데 일본어만 적혀있어서 주문한다고 땀났네요. 카레 주문하면 무료 토핑을 3가지나 고를 수 있어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카레도 맛있고 카레에 기본으로 가라아게가 나오는데 안개미 씨가 가라아게를 추가로 또 시켜서 갑자기 가라아게 풍년이 됐습니다. 메뉴에 가라아게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가라아게를 또 추가로 주문해가지고 결국 포장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저 맥주랑 먹을 거. 그리고 일본어로 포장해달라고 잘 말했잖아. 근데 그 장에서 까먹었어. 여행에서 힘든 날의 한 끼는 힐링이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는 돈키호테에 갔습니다. 타투 스티커 구하러 돈키호테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개미 씨 타투를 가려야지 목욕탕에 가니까 타투 스티커 살 목적으로 갔는데 타투 스티커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저희의 사리 사욕만 채울 수 있는 쇼핑을 하고 나왔어요. 이날도 팔봉이 데리고 대욕장 다녀오고 야식 먹고 이렇게 둘째 날 끝! 아 여기 목욕탕이 너무 잘 돼 있는 숙소에 와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우주랑 목욕탕에 갔다 왔어요. 우리 아빠는 타투 스티커를 못 사서 못 갔어요. 온천 여행을 왔는데 온천을 못 가는 아저씨. 이거는 아까 저녁 때 남긴 가라아게 포장해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로 하면은 카라멜 땅콩인가? 그리고 이거는 편의점에서 한번 빵을 사봤습니다. 꾹 눌러 패더라. 아 뭐야? 빵이 똥 쌌다. 빵이 똥을 뿌직. 정리해보면 이 1차는요 오즈가 예뻤다기보다는 그냥 무사히 살아남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신기하게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날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다음 편에서는 마쓰야마 성 그리고 폭설 뚫고 도착한 도고 온센 진짜 생가치로 감성 보여드릴게요. 구독해두시면 이 편이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